울산시대의 지킴이 뽀시기 이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건강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보장받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울산시가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과 함께 전용 안내 전화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자, 메모하세요. 1668-1919, 1668-1919. 잘 기억하셨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울산시대 출발!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이분이 어떤 고급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기대가 됩니다. 언제 봐도 어디서 봐도 늘 소식을 듣고 싶고 소식을 전해주는 김다운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 주 시민들은 어떤 소식에 많은 관심을 보였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5위는 개관입니다. 울산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특화된 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남구 종합이노베이션센터에 문을 연 이 도서관은 자료실과 IT 체험 공간, 가족 열람 공간 등이 마련됐는데요. 개관을 기념해서 볼로냐 그림책 특별전도 오는 6월까지 열립니다. 계속해서 4위는 지원입니다. 울산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3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의 도소매업과 음식점 등인데요. 업체당 8천만 원 한도로 상환 방식은 선택할 수 있으며 울산시가 1.2에서 2.5% 이내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어서 3위는 최고입니다. 울산의 주간 아파트 전셋값이 4주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울산의 전셋값은 전주보다 0.09% 올라 4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같은 기간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도 0.02% 올라 서울과 세종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효과입니다. 울산경찰청이 고령 운전자 차량에 부착하도록 배포한 어르신 운전 중 표지가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경찰이 최근 5개월 동안 표지 10,000장을 배부한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양보를 받았거나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됐다고 답변했는데요. 표지를 배부한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간 울산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와 사상자도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감소했습니다. 이번 주 1위는 1인 가구입니다. 울산의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30%를 넘어선 가운데 1인 가구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1인 가구의 외로움 해소와 건강한 식생활을 이끄는 이 프로그램은요, 요리를 배우고 음식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잠시 후 관계자를 만나 현장의 반응과 1인 가구를 위한 맞춤 요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뉴스를 깔끔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현재 울산에서 나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나 홀로 1인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0가구 중 3가구, 그러니까 30%를 넘어선 건데요. 아무래도 혼자 계시다 보면 식사를 거르거나 부실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울산에서는 이걸 그냥 두고 보질 않습니다. 울산에서는 1인 가구의 식사와 관련된 수업이 큰 인기라고 하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두 분이 콤비라고 그럴까? 세트? 좋아요. 각자 자기소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주군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요리 강사 추미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덕진 관장님 네. 질문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1인 가구를 위한 수업이 인기다. 이런 소개를 제가 방금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 수업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요리를 통해서 네. 친구도 만들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공유하면서 즐거운 복지관에서의 그 1인 가구의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복스터랑 네,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제가 들었는데 네네. 그 의미 뜻이 뭡니까? 복스터랑? 복지관에 오셔서 네. 복도 받으시고 레스토랑처럼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어허. 맛있는 한 끼를 즐기시라는 의미에서 복스토랑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아마 두 분도 복 받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복을 받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1인 가구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넘어서 네. 이제 곧 저희에게 다가올 심각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세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밥 먹었어요? 네,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이 1인 가구들이 이제 친해지기 위해서 음식을 매개로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사회적 관계도 만드시고 그리고 맛있는 한 끼를 집에서 못 드시지만 나오셔서 즐겁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추미정 요리연구가님. 네. 네. 참 관장님이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면 추미정 요리연구가는 실제로 1인 가구에 맞는 그 멋진 맛있는 음식을 개발한 당사자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뭐 개발했다고 하기는 좀 못하고요. 네. 일단 이 프로그램은 연령대가 좀 높으시다 보니 제가 그렇지. 그분들에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 레시피를 작성하긴 하였습니다. 자, 이분들은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으시다 보니 뭐 소화력도 좀 떨어지실 거고 그다음에 또 뭐 수업하실 때마다 말씀하시지만 혼자 하루 종일 집에 계시다 보면 말 한마디 해본 사람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TV만 켜놓고 계시게 되는데 여기 오면 어쨌든 옆 사람과의 뭐 대화도 나누시게 되고 그래서 그 수업의 포커스는 저는 행복한 밥상, 건강한 밥상 뭐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참. 그 어르신들 지금 문득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이 그래요. 네. 그렇죠? 어르신들의 가장 친한 친구는 아주 절친은 텔레비전. TV. 네. 텔레비전이라고 그러는데. 네. 근데 직접 여기에 오면은 서로가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네, 네. 야, 그 대화를 나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1인 가구라는 특성을 고려한 메뉴 개발에 고민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도란도란 식사하는 거는 뭐 어떻게 만들고 다 나오지만 레시피가 1인 가구에 한 분이 드시기에 어떻게 만들어 드실까 고민 많았죠. 네. 네. 자, 어떤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까? 일단 요리 과정이 좀 단조롭게 만들어야 된다 생각했고요. 쉽게? 네, 과정이 복잡하면 집에 가서는 절대 안 해 드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리 시간이 좀 짧고요. 한 가지 요리를 만들면 그 요리를 다양하게 좀 활용할 수 있게 그걸로 뭐 덮밥으로 드실 수도 있고요. 덮밥. 뭐 나눠서 소분해서 보관하셨다가 다르게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좀 생각했고요. 그리고 또 뭐 같이 드시니 내가 만든 거 이렇게 나눠도 드실 수 있을 만큼 양에 대한 배분도 좀 신경 썼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요. 자, 관장님, 실제로 어르신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은 상당히 뜨거운데요. 일단은 대기자들도 많으시고. 오, 네, 자기 순서를 네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계신 분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저 인기인데. 또 전화 오셔서 나만 지금 살짝 넣어주면 안 되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르신들끼리 또 그런 경우도 있죠. 네. 또 누가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못 나오면 그 자리에 좀 집어넣어 달라 뭐 네 이런.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인기가 대단하다. 네 그렇습니다. 오호. 근데 실제로 수업한 요리들 그 중에서도 반응이 좋았던 요리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생각나는 대로. 첫 번째로 제일 반응이 좋았던 거는 저희 그 토마토 마파 두부덮밥 이런 메뉴가 있는데요. 아니 마파 두부를 제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네. 중국 요리인데 네. 토마토가 무슨 뜻입니까? 그 마파 두부가 사실 중식 음식이다 보니 기름지기도 하고 네. 소화력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또 나트륨이 아무래도 우리 중식하면 좀 걱정이 많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토마토를 넣으면 나트륨도 많이 떨어뜨려 주고요. 또 그 부족한 그 야채도 많이 좀 보강을 해줘서 맛도 많이 순해지시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마파 두부에 토마토가 들어가는군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단호박 스프는 좀 서양식 요리 같기는 한데 단호박 대부분 죽 끓여 드시잖아요, 어른들은. 그 습이니까. 그런데 네, 저희는 이제 우유 넣고 생크림 넣고 이렇게 스프를 만들었더니 맛도 되게 부드러운 데다가 왜 평소에 익숙하지 않았던 음식이라 되게 많이 좋아하셨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 다름을 좀 첨가해 드리면 저도 행복하고요. 드시는 분들도 신기하시고 되게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야 단호박 스프는 그냥 소화도 잘 되겠어요. 네. 오, 오늘 마침 1인 가구에게 딱 맞는 요리를 직접 준비해 오셨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그 요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바로- 제가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예, 보여주세요. 이렇게 예. 한 그릇 음식이긴 한데요. 예. 그 1인 가구 음식을 만들 때 제가 조금 신경 쓰는 거는 왜 여러 가지 반찬 두고 식사 잘 안 하시잖아요. 저희 예. 그 복지관에 수업을 오셨을 때도 늘 말씀하실 땐 밥 하나에 김치 하나, 반찬 하나만 드신다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거 하나긴 하지만 그 안에 탄수화물도 들어있고요. 단백질도 들어있고요. 지방도 들어있는 완전 식품군을 좀 맞춰드리고 싶어서 늘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도 또 그렇게 만든 연어 아보카도 덮밥입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연어 아보카도 덮밥이요. 연어 아보카도 덮밥.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아보카도가 이렇게 네. 둘러서 계란을 감싸고 있어요. 네. 노른자를. 네. 요 옆에 있는 게 이분들이 연어입니다. 네. 연어떼기구나. 네, 양념을 했거든요. 아, 한번 맛을 한번. 네네네. 부드러워. 네, 비벼 드시면. 정말 부드러워. 연어는 언제 먹어도 사시사철보다 부드러워. 그래서 아, 이거 어른들도 식감이 이게 안 단단해서 되게 좀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섞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게 다 어머 아보카도 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연어 올리고 죄송합니다. 참 어떻게 진행하다 보니까 저 혼자 먹게. 맛있나요? 어머. 이저 간은 뭘로 하신 거예요? 아, 너무 맛있어. 이거는 그 연어를 그 간장 소스에 버무렸는데요. 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게 아무래도 생선이다 보니 고추냉이를 조금 넣었고요. 넣었어요, 지금? 네.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은 너무 좋아할 네, 거예요. 매실청도 조금 들어있어서 드시기 전에 연어를 살짝 버무렸고요. 아. 그리고 또 이 요리는 다르게 활용하시기도 되게 좋으세요. 지금 저는 아보카도를 넣었는데 오이철에는 오이를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오이? 네, 토마토를 슬라이스해서 같이 넣어서 비벼 드셔도 훌륭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만점입니다. 만점.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야 정말 참. 저 앞으로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만큼 1인 가구를 위한 더 많은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자, 어떤 계획을 또 세우고 계신지요? 현재 이제 1인 가구를 위해서 네. 자원봉사자님들과 이제 지역의 활동가님들 중심으로 네.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서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가정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회에서 뭐 많게는 4회까지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그런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이 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발견된 부분들을 또 복지관으로 모시고 와서 집단 상담 등 그리고 이제 고립감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야,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들. 아니, 그 누구 할아버지는 며칠째 안 보여. 이러면은 안 돼요. 맞습니다. 가서 직접 확인하시고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그렇죠. 그분들이 바로 그 도움을 주는 분들이 직접 찾아간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 네, 그렇습니다. 이거 좋은 방법입니다. 단 한 분이라도 소외되는 울산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두 분께
응원의 박수 아낌없이 보내드립시다.